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꼭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밖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천사표, 예의 바른 청년, 세상에 둘도 없는 호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막상 현관문만 열고 집에 들어가면 180도 돌변하는 사람 말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짜증과 비난을 일삼고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 차갑게 구는 그런 사람요. 사실 이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비극 중 하나입니다. 밖에서 하는 것, 절반만이라도 집에서 해봐라 라는 어머니의 한 섞인 외침. 이건 드라마 속 대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생생한 현실이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남들에게는 그토록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사람이 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야 할 가족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걸까요? 오늘 우리 심리학 놀자에서는 이 기묘하고도 아픈 심리의 밑바닥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심리적 기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가면 뒤의 진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키워드는 바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죠.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혹은 보여줘야만 하는 정제된 모습을 봅니다. 직장 상사 앞에서의 성실함, 친구들 앞에서의 유머러스함, 낯선 이 앞에서의 친절함은 사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고도의 연기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감정을 억누르며 좋은 사람의 역할을 완수하고 나면 집에 돌아올 때쯤엔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됩니다. 이른바 심리적 번아웃 상태에 빠지는 거죠. 밖에서 모든 인내심과 친절의 배터리를 다 써버렸으니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나눠줄 에너지가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밖에서는 천사였던 사람이 집에서는 폭군이 되는 첫 번째 비극은 바로 이 에너지의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채찍질한 나머지 가장 편안해야 할 안식처에서 그 보상 심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마치 밖에서 온갖 공격을 다 막아내느라 내구도가 0이 된 방패가 집에 오자마자 박살 나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그냥 조용히 쉬면 될 텐데 왜 굳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역설적이고도 서글픈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가족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즉 심리적 안전벨트에 대한 오해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억울함, 분노는 어딘가로 배출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그 감정을 터뜨렸다가는 사회적 매장을 당하거나 관계가 끊길 위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안전한 배출구를 찾습니다. 내가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아무리 못된 말을 내뱉어도 결국 나를 받아줄 사람,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 바로 가족입니다. 남들은 내가 화내면 떠나지만 우리 가족은 결국 내 곁에 있을 거야 라는 이 이기적인 안도감이 가족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한다는 말,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 같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안전한 대상에게 분노를 전이시킨다는 슬픈 메커니즘으로 설명됩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닌지 아니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심리학적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고 있다면 심리학 놀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은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더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낮은 자존감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곧 자신의 생존줄이라고 믿기에 밖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긴장은 내부에서 심각한 균열을 만듭니다. 밖에서 억눌린 자아는 집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팽팽하게 당겨졌던 고무줄이 끊어지듯 튕겨나갑니다. 밖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집에서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호랑이가 되는 이유, 그것은 집이 유일하게 자신이 갑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열등감을 가족 위에서 군림하며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건강한 권위가 아니라 억눌린 자아의 비겁한 외침일 뿐입니다.
마치 서울을 방어하는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그 안에는 전시를 대비한 수많은 장치들이 숨겨져 있듯 이들의 내면도 전쟁터와 다름없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투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모습이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가족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은 종종 가족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싫은 점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무시당하며 사는 아버지가 집에서 아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나약하냐며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사실 그 화는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나약하게 처신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욕할 수는 없으니 가장 가깝고 만만한 가족에게 그 분노를 투사하는 것이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가장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가족에게 투영하고 비난하는 이 굴레, 이것이 가족 관계를 망가뜨리는 아주 고질적인 독소입니다. 또한 익숙함의 함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춥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족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익숙함은 배려의 필요성을 잊게 만듭니다. 가족끼리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안일함이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고 그 단절된 틈새로 오해와 짜증이 자라납니다. 밖에서는 커피 한 잔만 사줘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하는 사람이 집에서 가족이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서는 국이 왜 이렇게 짜냐며 타박을 놓는 것. 이것은 감사의 문턱이 가족에게만 유독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친절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 여기면서 가족의 희생과 헌신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이 비대칭적인 인지 구조가 비극을 심화시킵니다. 한강의 강폭이 비정상적으로 넓어 적들이 쉽게 건너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속에도 가족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심리적 강물이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 아이 증후군을 겪으며 자란 성인들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혹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데만 몰두했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밖에서는 완벽한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삽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는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밖에서 착한 사람으로 사느라 쌓인 어마어마한 내면의 욕구와 공격성은 결국 가장 편안한 관계인 가족에게 폭발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가족은 유일하게 착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인 셈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공간을 파괴함으로써 이들은 더 큰 고립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의 삶은 점점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쌓아 올린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은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느끼는 공허함은 그 어떤 외부의 칭송으로도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어 페르소나를 유지할 에너지가 없어질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자신이 상처 주었던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뿐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에 그들은 무너집니다. 밖에서의 박수갈차에는 일시적이지만 가족의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결국 남에게만 잘하는 삶은 자기 자신의 근간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인 것이죠. 자, 이제 본 게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혹은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의 시작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인정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지금 가족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밖에서 자라는 친절이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비겁한 생존 전략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배분을 다시 해야 합니다. 밖에서 100%를 다 쓰고 들어오지 마세요. 30%의 친절은 남겨두고 퇴근해야 합니다. 가족은 공짜로 제공되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정성을 들여 관리해야 할 소중한 정원입니다. 여러분, 스탈링그라드 전투 같은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도 병사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돌아갈 집과 가족이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돌아온 집이 전쟁터보다 더 지옥 같다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에 박수를 쳐줄지는 몰라도 당신이 아플 때 밤을 지새워줄 사람들은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줄 사람은 밖에서 당신의 매너에 감탄하던 그 낯선 이들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짜증 섞인 말투로 대했던 바로 그 가족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찔리거나 혹은 위로를 받으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관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딱 10초만 멈춰 서보세요. 그리고 밖에서 낯선 이에게 보냈던 그 따뜻한 미소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가정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요새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밖에서 점수 따는 인생보다 안에서 사랑받는 인생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아 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